자, 문제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문제예요.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박성훈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 자료다. 사용 등록에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입니다. 부양가족은 박성훈과 생계를 같이 한다. 조하나는 근로소득 3천만원 있다. 근데 조하나는 근로소득이 3천만원 있으니까 당연히 공제이상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공제이상에 부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하나는 현재 지금 자료 1번에 부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1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금액으로 실손의료보험금에 해당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는 이제 박성훈이 이제 전체를 부담을 하더라도 이제 실손의료보험금이 존재를 해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병원비를 내가 600만원에 나왔는데 보험사나 또는 다른 데에서 통해서 이제 보험금을 받아요.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따로 돈을 받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돈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낸 돈은 그것보다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금이 존재하면은 무조건 차감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차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박은별은 미취학 아동이다 입니다. 박은별은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14년생이니까 한 6살 정도 되겠죠. 정근무지, 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로 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최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박성훈에게 전부 다 해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아니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이제 F2번 눌러서 박성훈을 이제 불러오기 합니다. 박성훈을 불러오기를 하면은 일단 소득 명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보시면은 박성훈, 그 다음에 조하나는 부로 돼 있고 박은별은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언급되어 있는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료 1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자료 2번 보겠습니다. 박성훈 사원의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주식회사 정통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소득 명세에서 보시면은 종전근무지 입력이라고 있어요. 종전근무지 입력.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종전근무지 입력을 하면은 종전 1, 2, 3, 4, 5, 6 뭐 이렇게 뜨는데 종전 1부터 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근무지예요. 종근무지이기 때문에 종전 1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정통산업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합니다. 급여 입력해 줍니다. 상여는 없죠. 급여는 상여가 없습니다. 상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결정세액이라고 있어요. 결정세액 부분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세액은 이 부분을 입력해야 되지 그 밑에 있는 15만 8천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있어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부분에 결정세액만큼 입력해 줍니다.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4대보험 적혀있죠. 국민연금보험료부터 해서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있어요. 이 부분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 135만원. 건강보험료는 얼마? 100만 500원. 금액도 참 애매하게 적었죠. 100만 500원. 그 다음 고용보험료는 24만원.
마지막 장기 요양보험료는 102,500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근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작성해줘야 돼요.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했으니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월 30일까지. 10월 31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은 이제 종전 근무지가 모두 끝났어요. 종전 근무지가 모두 끝났고, 그래서 총 금액은 이제 3,800만원으로 해서 이제 합산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의료비입니다. 박성훈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기타 증빙 자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비예요. 의료비가 있는데, 이제 박성훈이 부담한 금액이지만 아까 문제에서 적혀진 실손 의료보험 있죠? 실손 의료보험 100만원이 존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차감하라고 있었어요. 차감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보험에 보시면은 이제 부양가족 관계 코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 조하나로 클릭을 하고요. 상호는 입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는 상호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증빙 코드에 국세청으로 하고 건수 1 해가지고 지급금액은 620만원으로 입력합니다. 근데 620만원으로 입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 실손 의료보험금이 100만원이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은 이제 의료비는 지출을 했지만 다시 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금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이제 1번 넘어가서 여기 이제 조하나의 의료비 3번란에 있죠. 자료 설명 3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제 차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금 해가지고 100만원만큼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기속소득에 대한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도 없고요. 나이 제한 있어요. 나이 제한 없는 게 아니고 나이 제한 있고요. 소득 제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성우는 본인이니까 관계없지만 조하나는 근로소득 금액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했어요. 부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솔직히 배우자는 없지만 소득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하나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성훈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박성훈만. 자, 보시면은 이제 소득 공제에 박성훈 되어 있죠. 박성훈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험료라고 있어요. 보험료에 보장성이라고 있죠. 보장성이라고 있죠. 여기 부분에 이 부분에 보장성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이제 국세청 자료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8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하나는 80만원 아니고 88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하나는 관계가 그 소득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입력 대상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하나는 제외를 시킨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은별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은별은 14년생이에요. 14년생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이 돼요. 그래서 2020년에서 이제 14년 빼면은 6세죠. 그러니까 저 만으로 5세이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강학원은 킨더랜드 영어 유치원이고, 미취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공제상이 돼요. 공제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훨씬 넘기 때문에 300만원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박은별에다가 클릭해서 교육비 있죠. 교육비에 여기에 취약전 해가지고 일반 교육비에 국세청 자료가 아니죠. 일반에 저기 국세청 위에 나있는 국세청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국세청 자료가 아닌 300만원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은별에다가 교육비 300만원까지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전종 근무지, 의료비, 보장선보험, 교육비까지 해서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국세청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타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산명세에서 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확인해 보면 되죠. 확인해서 이제 보장선보험 88만원 입력되어 있고, 의료비는 620만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손 의료보험금 100만원만큼 빠지기 때문에 520만원 정도 돼요. 520만원. 그래서 총 급여액의 3%만큼 넘기면 안 되니까 3,800만원에 0.03 해가지고 114만원만큼 그 이상 의료비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20만원에서 114만원만큼 빼면은 406만원이 공제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6만원만큼 공제예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실손 의료보험금이 이제 처리가 안 돼 있으면은 506만원이 공제예상이 되겠죠. 근데 실손 의료보험금 100만원만큼 빼고 해서 이제 406만원만큼 공제예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구분은 620만원으로 입력은 되어 있지만 공제 대상 금액에서는 실손 의료보험이 빠져 있는 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거고요.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어 유치원 있었죠. 720만원인데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까지만 한도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TAT 2급 이제 풀이해설을 모두 다 끝내고요. TAT 2급은 41회차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헷갈릴 만한 문제도 특별히 없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없었고요.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은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고, 공부를 안 하면은 합격은 당연히 불가능한 이제 그런 구조 형식으로 만든 이제 TAT 2급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월 15일 시험입니다. 8월 15일 시험인데 시험이 이제 하루 남았죠. 하루 남았고, 저도 원래 업로드를 이제 8월 13일 업로드를 끝내고 8월 14일 낮 시간대에 업로드를 올리려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헤드폰을 들으니까 한쪽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오후에 업로드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시험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남은 시간 TAT 2급 그래도 자료를 보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8월달 시험이 끝나고 10월달 시험에도 또 보실 거잖아요. 41회차를. 그때도 보시면은 도움이 또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그 수정해야 될 부분이 전산 세무 2급 이제 90회차고요. 그 다음에 전산 세무 1급, 그 다음에 90회차, 그 다음에 FAT 1급 이제 41회차는 이제 수정 해가지고 새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이어폰이 왼쪽만 들려요. 현재 왼쪽만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바꿨는데 마이크만 되는 걸 확인했지 확인하는 건 스피커로 듣거든요. 스피커를 듣다 보니까 이게 헤드셋으로 처음에 듣다가 귀가 아파서 제가 떼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헤드폰 헤드셋 바꿔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한쪽 귀만 들린다 해가지고 빨리 알아채서 다행이에요. 빨리 알아채서 다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끝나고 나서는 수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액의 특강도 제가 올린 건 있지만 원가액 특강도 이 1강에 되어 있는 부분도 3개의 파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전면 재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8월 16일에 시험이 같이 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또 들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미리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제 헤드셋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업로드를 하면은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해서 다 올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원가에게 특강을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고, 8월 12일에 업로드는 8월 12일에 그 작성을 하고 8월 13일 업로드 했거든요. 업로드를 했는데 문제는 이어폰이 한쪽으로만 들려요. 이어폰 한쪽만 들려가지고 오늘 그 오후에 다시 재업로드를 할 거예요. 재업로드를 할 거고요. 구성은 총 8강으로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강의 수는 대략 한 20에서 25강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해요. 20강에서 25강 정도 내용을 예상하고, 강의는 20에서 30분 정도 잡는데 아마 연습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직접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실까봐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총 8개 구성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 붙여서 회계 1급, 세무 2급, 그 다음에 세무 1급 다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포함돼서 그 특강 자료로 해서 올린 거고요. 종류별로 해가지고 따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서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회계 1급만 해당하시는 부분은 회계 1급만, 세무 2급까지 들으면 세무 2급, 세무 1급까지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원가에게 제 특강을 블로그에 검색하시면은 영상이 다 올려져 있어요. 영상이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하신 자료를 듣겠다 그러면은 제 특강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강의력이 좀 말이 조금 빠른 면이 있죠. 말이 조금 빠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속도를 줄여서 유튜브의 속도를 줄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가 이제 많이 없어요. 그래서 10문제 정도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웠던 부분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을 하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또 좋겠고요. 제 하나의 구성된 장에서 하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후 이제 8월 16일까지 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저도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계속 업로드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직업훈련교사 상급 자격증을 그 교직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부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유튜브를 통해 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AT 2급 진심으로 이제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8월 15일 시험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